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시밀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은 평양 체육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치 105 2016년 6월 1일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아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셔 장석하 지배인은 오늘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치고는 정말 날씨가 몹시도 무더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씨를 가까이 하는 그날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야는 총비서님께서는 이 공장은 대중화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뜨거운 검사실에 들으신 경야는 총비서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검사 설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검사 설비들이 국제적 수준에 올라선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이것이 바로 주체화이고 국사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전문 체육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하는 체육 기자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신과 기술, 우리 자재와 원료로 훌륭한 체육 기자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질이 국제적 기준에 도달했을 때만이 실제 국산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국산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제품의 질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신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제품 견본실에서 매 제품들의 질을 가늠해 보시면서 20m도 안 되는 무려 15분 동안이나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제품 견본실에 전시한 롱도 바닥에 튕겨보시고 권투장갑도 끼워보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세계적 수준으로 한다고, 지기처럼 이만하면 괜찮다. 옛날에는 이런 체육 기자들도 없었는데 하는 식으로 만족해 하면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걸 강조하셨습니다. 제품의 질 문제는 곧 인민을 대하는 관점제이며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 관점을 지닐 때 누구나 먼저 찾는 명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돼 있습니다. 군함이 아닌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완성 직장도 들리셨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기계로 이런 공내피를 감고 있었습니다. 기대공 곁에 다가서시오. 실은 얼마나 감기는가, 또 실이 골고루 감기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실은 무슨 실을 쓰는가고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김종수 평양 방직공장에서 생산한 실을 쓰고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는 실도 우리가 만든 실이라고 먼저 만족하셨습니다. 그날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죠.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 큰일을 해놓았다고,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체육기자재를 생산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체육기자재의 가지수를 누리고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대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질 제고에 주둔 힘을 놓고 현실적이며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육체 훈련 기재를 비롯해서 10여 종의 체육 기자재들을 새로 생산해서 생산인들에 보내주었으며 7년 전에 비해서 품종수는 3배 이상, 가지수 우리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치욕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전국 각지에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체육 열기가 날로 높아져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적이 있습니다. 전국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군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답사인군은 청년 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구람없는 공격정신, 분열력적을 깊이 체득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정신 무장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청년존이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준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나가기 위한 전국 청년 학생들의 교리 모임이 12일 삼지연 대기념비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혁명에 준엄한 연대들의 당의 사상과 용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의 새로운 청년시나 창조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억척의 의지가 비껴 있었습니다.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강신창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인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교리 모임에서 호르는 자애로운 오보이시며 영원한 삶의 태양이신 경야는 아버지 김길을 줄기차게 이어갈 충성의 맹세가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축혀드신 주체의 횃불,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횃불을 영원히 들어주고 주체혁명협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장편 소사시 백두산을 낭송하고 혁명가요를 부르며 혁명적인 구호들의 열띤 화답으로 호응하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국 청년학생들의 교리 모임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전통을 고수하고 빛내며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의 성벽을 이루고 사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정진군의 진두에서 강용한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청년 존이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함께 과시했습니다. 주체의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조국 총사의 특기할 사변들로 충만된 주체 112 2023년을 빛나게 장식하며 또 하나의 대규모 관계체계인 황주 긴등물길이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오봉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일도선 황주 긴등물길. 우리 당의 농촌 발전 전략과 관계건설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뚜렷한 실체이며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을 과시하는 자랑찬 성과입니다. 황주 긴등물길 준공식이 12일 효은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힘 높은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동지,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주철규 동지, 황해북도당 비서 박창호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솔 동지,
도농촌협의위원회 위원장 박명서 동지, 물길 건설 사단 지휘관, 돌기원들,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항주 긴동물길공사에서 빛나는 노력적 이유를 세운 전체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오수용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어렵고 방대한 대자연개조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농업발전의 실제적 변화를 이루어낼 귀중한 정책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실천으로 옹이한 전체 물길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낸다. 황주 긴등물길은 당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피돈 심장과 순결하고 성실한 애국의 땀으로 화답해 나선 열혈의 애국 자랑스러운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감사문은 지적했습니다. 감사문은 3년 전 10만산 대팔파의 포금으로 작공을 선포한 물길 건설자들이 충성의 돌격전 조리아들을 벌려 아름찬 공사과제를 2년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혁혁한 노력적 이윤을 세운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물길 건설 사단의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황주 긴등 물길 공사를 통하여 그 어떤 혹독한 시련도 맞받아 과감히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기상과 저력을 또렷이 시위하고 당의 결정 지시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만을 아는 우리 인민 고유의 혁명적 기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높이 평가한다. 내각 총리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당의 부름 따라 견인 불발의 애국 주장에 과감히 떨쳐나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이내는 기념비적 창조물을 훌륭히 일도세운 물길 건설 사단의 전체 건설자 동지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총리 동지는 황주 긴등물길 공사를 발기하시고 공사의 과정을 세심히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과 정력적인 공사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한 기적 창조의 원역을 하고 강조했습니다. 새 물길의 공사를 지으며 자기 고장을 부하고 문명한 리상천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린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총리 동지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을 풀어주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체 군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그는 당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간직하고 성실한 피와 땀을 바치어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한 귀중한 토대를 마련한 물길 건설자들의 공적은 황주 긴등벌이 펼쳐질 천지 개벽과도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이 있고 총리 동지는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이 있고 충성스러운 애국적인 면이 있기에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부흥하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전전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빛나는 승리를 앞당겨
저국의 부흥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길 건설사단 평양시 요단장 리용철 동지, 황옥서 지배인 고평용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자들은 드넓은 옥야 천리로 혈맥처럼 뻗어나간 황주 긴등물길은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 피워줄 소중한 미천이며 주체조선의 국력을 도해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 혁신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물길과 구정리와 운영사업을 잘하여 당의 농업대국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갈 효리를 피력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당이 펼치향한 설계도 따라 농촌혁명의 역사적 위협 수행에서 실제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주군과 연탄군의 드넓은 전야를 적시게 될 수백리 자연 흐름식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농촌 경리의 수리화에서 질일보가 이룩되고 농업 생산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습니다. 저국당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문명이 꽃펴난 행복의 사월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서 온 한해 기쁨 넘친 입사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평양시 강남군 장교농장 마을들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어울리게 강남군 장교농장 서재지 농산 제3, 4, 5 작업반 마을들의 아담하고 특색 있게 훌륭히 꾸려진 다주택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환경을 내어는 어머니 당의 트임없는 의지와 무한대한 사랑이 나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당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강남군 장교농장을 농촌진흥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시킬 드높은 인력 많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작업의 기계화 비중과 전문화 수준을 높이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어 살림집들을 손색 없이 일떠세웠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1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와 강남군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 최희태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 속에 마련된 훌륭한 새집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수여됐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개변을 대한 과부론 내세우시고 우리 농업근로자들 새 문명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온갖 은조와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성직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연 됐습니다. 일꾼이 문화주택의 주인들을 찾아 생활용품도 안겨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경사만 맞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작업반이 새집을 받아가고 보니 식구 다십니다. 이렇게 새집을 무상으로 받아놨습니다. 작별도 너무 기뻐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로 온 집안이 험한 농장원들에게도 당에서 무상으로 새집을 kok같이 다
대접해 주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 제1입니다. 동지 배려가 얼마나 큰지 진짜 그저 고마를 지금도 오대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농사를 더 잘해서 온수님 배려 받아받겠습니다. 문화농촌 마을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며 새 시대의 농촌혁명 시대를 위한 투쟁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갈 요리에 방방곡의 선진흥의 변혁적 실체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속에 평안북도에서 남시 공장을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여러 생산 건물과 사무 및 후생 건물, 제품시장, 통합조정실, 과학기술 보급실, 문화회관 등을 갖춘 공장이 일도섬으로써 나라의 축산업 발전에 이르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남시 축산기계공장 준공식이 1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김광복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염주군안의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용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당 회의들에서 남시 축산기계공장을 현대화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공장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질적으로 완공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했습니다. 몸소 건설 형성안을 도와주시고 설비와 자재 문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다 세워주신 에 의해서 축산기계 생산기지가 일도서겠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공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설비 관리와 점검 보수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설비 가동률을 제고해서 능률 높은 축산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두 다 경제 둘이에 깊게 뭉쳐 뜻깊은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동을 다 바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고맙습니다. 경야는 청취자 동지께서 전국 농기계 전시회장 오시면 우리 공장에서 지구로 나가는 공장으로만 시작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개발 방향을 그다음에 가금 설비 부문, 부문별 개척을 이제 각이한 부문에서 다 장식. 한편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흥남도에서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 지령 여러 가지 수의약품들을 생산해서 축산물 생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의예방약품 공장 출입이 12일에 지습니다. 함경남도당 위원 김지정남 동지, 관계부문, 도안의 축산부문 일꾼, 연구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동농촌격리위원회 위원 박동철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폐치기관과 설계한 실내 형성안을 몸소 지도해준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축산물 생산을 늘릴 때 대한 당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축산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각지 청년들 속에서
사회와 집단, 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길에 자신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서행들이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흥의 실증 발전 변화, 확실한 진일보를 앞장에서 줄기차게 일으켜 나갈 청년전이들의 혁명적 열정과 장한 전진 기상이 저국당 방방곡곡에서 분발 승화되고 있는 속에 평양 기계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건설 전역으로 떠나는 탄원자들을 주는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시대와 적응의 실천으로 화답해온 것은 우리 조선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면서 수도 평양의 웅장 활고리를 일떠 세우는 오늘의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옥센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원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본스님께서 주신 과부를 컨트롤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당이 부르는 길에서 청춘의 참된 행복을 찾는 애국 청년 진짜배기 최우동 졸업생 호로했습니다. 도시경영성 공자 최진혁 동무도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으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축하모에서 내각청년동맹위원회 안에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은 오모니 저국을 위해 당조와 노력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칠 한마음을 안고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인 석탄전선으로 탄원한 최진혁 동무를 열렬히 수도의 청년들답 오늘의 보람찬 투쟁의 맨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릴 교리를 다시금 가다듬었습니다. 스님의 신유를 조금나마 들어주는 길에 정신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영예이고 긍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전력 생산에 조금나마 이바지할 마음으로 한강으로 탄원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길이 당의 품속에서 행보만을 알며 자라온 청년들이 응당고려할 보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영예로운 불 감높이 피내일 일념 안고 새로운 혁명 초소로 떠나는 최진혁 동무를 청년 일꾼들과 청년들이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미국이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살력 만행을 중지시키고 인도주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국사회의 행위에 또다시 정면으로 도전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유엔 안보리사회 회의에서는 아랍 주장국聯邦이 제출한 가자지대에서의 즉시적인 인도주의 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15개 리사국 중 13개 리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그러나 유일하게 미국만이 이 결의안을 반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추정해서 영국이 기권했다고 합니다. 가자지대에서는 10월 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살육 만행으로 1만 7천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대다수 주민이 피난민으로 전락되는 등 끔찍한 인도주의 참사가 초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반대에 나선 것은 미국이 민간인들의 안전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며 오히려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해로 부추기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말로는 가자지대 민간인들의 안전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충돌이 계속 벌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평화 파괴의 주범으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세계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은 것으로 됩니다. 사회는 가자지대에서 충돌이 계속되도록 놔두면 무서운 참사가 전 지역을 휩쓸 수 있으며 중동 지역을 증오와 대결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행태에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마자류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폭설로 피해가 났습니다. 나라의 중부와 서부, 동북부 지역에서 6일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려 나무들이 넘어지고 교통이 마비됐으며 그로 인해서 7일까지
600건 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수들은 여러 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했으며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많은 나라들에서 도시에 작은 공원들을 많이 꾸리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도시의 곳곳에 작은 공원들을 많이 조성하면 우선 차들이 운행 시에 방출하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과 소음을 방지하는 데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마철에 토양이 씻기는 현상을 막고 도시에서의 큰 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속의 공원이 대중의 인화들을 흡수하여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적어도 도시 면적의 30%는 녹색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절멸 위기에 처한 푸른 바다 거북이를 보호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푸른 바다 거북이는 알라의 시기가 되면 바닷가 모래 속에 알을 낳는데 이때 모래 온도가 30도씨 이상이면 대부분의 알이 암컷으로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의 후가로 앞으로 푸른 바다 거북이는 암컷밖에 남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절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파키스탄에서는 푸른 바다 거북이의 알라의 시기가 되면 알들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다가 적합한 온도에서 인공적으로 깨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을 깨워 바다에 놓아준 새끼 거북이 마리수는 1979년부터 2013년 사이에만도 7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화력발전소들에서 유출되는 유해가스와 운수수단들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침 발작과 피부 가려움, 폐염과 같은 병을 앓거나 그로 인해 목숨까지 잃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등록된 폐염 환자들은 9천여 명인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이 공해를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면서 공장들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막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결정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성화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약한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 바다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선 개였다가 점차 흐렸습니다. 중부의 여러 지역과 태촌, 희촌, 장진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도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같이 7도였는데 평년보다는 6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서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약한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경 남북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특히 여도가 법동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20 내지 40cm의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 내륙과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선 눈과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설과 많은 눈 주의 경보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북부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내륙,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8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전력, 도시경영,
철도 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도로와 철길이 차단되거나 전력 공급과 통신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쌓여 위에서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개소들을 찾아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솔량 지역에서 2 내지 15cm의 눈이,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20 내지 4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선 5 내지 40cm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초당 10m 이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영하 1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청단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동풍이 3m로 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는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항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m로 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립니다. 해주시도 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동풍이 비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겠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5m 정도까지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선 북동풍이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4m 정도까지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매우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합니다. 계속해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과 16일에 중국 장강 하류 지역에서 발생해서 조선소의 남부를 거쳐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15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고 16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15일과 16일에 북부 내륙과 평안남도 내륙,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줄어듭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5일에 평년보다 높겠지만 16일부터는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8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17일과 18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내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영하 35 내지 영하 22도, 그 밖의 지역에서
21 내지 룡화 10도로서 날씨가 몹시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6일과 17일에 동서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일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